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산 한덕천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곁에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죠. 오늘 이한관님이 신앙 수행담을 해주셨습니다. 아파트에서 김원덕님을 만나셔서 인연이 돼서 교당에 오신 지 지금 2년째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가족 교화를 늘 염원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들고 체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교법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 영화와 함께하는 법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몇 번 봤습니다. 최근에는 작년에 시그널하우스 개원 전에 영화관을 오픈하면서 그때도 봤는데요. 몇 번을 이 영화를 소재로 법회로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몇 번을 시도했지만 하지를 못하고 계속 중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영화는 우리에게 아픈 상처가 계속 떠오르고, 또한 우리나라 상황과 그때의 미국의 상황이 너무 비교가 되어서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했고, 또 희생된 가족과 그 부모들 아이들에게 너무 기성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차마 이 영화를 선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는 이제 정리를 해서 오늘 함께 하게 되는데요. 허드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원불교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요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밑바탕이 돼서 그 힘이 응집이 돼서 세상에 기적을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리 기장이 조종한 1549편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비상 착수한 것은 2009년 1월 15일입니다. 이때는 미국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해서 금융위기로 미국의 실업률이 2자릿수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면서 암울한 이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 성공적인 불시착은 뜻하지 않게 미국에게 새로운 활력을 넣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위기 속에 미국이 암울했지만은 그 아무리 암울한 시기에도 길은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미국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위험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과 용기만 가지면은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이 정확한 판단으로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했고, 그때 뉴욕과 뉴저지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구조에 나서서 155명이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다 구조를 받았다는 이런 기적 같은 일에 모두가 열광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발생하고 비상 착륙까지 걸린 시간은 딱 4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4분의 시간 속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프로페셔널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나라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대로 발현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5일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미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는데, 이 영화의 시작은 우리가 보셨겠지만은 기장이 사고로
회항하던 중에 뉴욕 한 도심 중간에 추락을 하는 그런 악몽으로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를 하는데 데이터상으로 엔진 하나가 완전 죽지 않고 살아 있었고 그 하나로는 충분히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그 보고서를 듣게 되면서 악몽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들은 이 기장에 대해서 영웅으로 칭송을 하고 있는데 이 조사위원회에서는 모든 문제가 이 기장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저녁마다 악몽을 꾸게 됩니다. 건물에 부딪히는 그런 악몽을 꾸게 되는 모습이고, 이 조사위원회에서 부기장은 만일 그 매뉴얼대로 했다면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다. 그 매뉴얼에 나온 이 기장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매뉴얼에 15번째 있었던 것인데 그 순서대로 해서 15번째를 밟았다면 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비행기가 무사히 비상 착륙을 하고 사람도 하나도 죽지를 않았는데 왜 청문회를 하는 것일까? 왜 청문회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부기장 말대로 칭송을 하고 훈장을 줘도 부족하지 않는데 왜 정부 기관에서는 이것을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일까? 저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 2분 만에 새 떼를 만나서 엔진 2개가 다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인근 공항으로 회항할 것을 요청을 하지만 기장은 도저히 회항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을 결심하고 통보를 합니다. 모든 승무원들이 이 사고 소식을 알고 또 모든 승객들에게 대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라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설리 기장은 42년 동안 100만 명의 승객을 실어나갔던 아주 경력의 조종사인데 1년 앞두고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마장 기장이 부하 뇌동을 했다면 이런 취사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로 말하면 정신에 자주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상황이 전개되자 위험한 순간이 되자 부기장으로부터 조종권을 물려 인계를 받습니다. 평상시는 부기장에게 조종권을 맡기다가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종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어려움들을 닥치게 되고 또 지도자들도 조직에서 그렇게 될 텐데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력이 양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책임하에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의 자주력을 가진 사람은 자력이 양성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대산종사께서 자력 양성은 인권 평등의 첩경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바로 이제 이 침착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위기 상황을 처음 겪어본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패닉 상태가 돼서 허둥지둥하다가 더 큰 화를 키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침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어떠한 위기 상황이든지 자신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추스릴 수 있는 정신의 자주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어떤 위기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닐까. 여기 쓴다 설리선장은 오랜 비행 경력과 비행기의 성능과 또 자신의 축적된 그런 경험들과 자신의 정신적인 그런 힘이 갖추어져서 이렇게 비상사태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설리 기장은 사고가 나자 최대한 자신의 기술을 동원해서 큰 손상 없이 허드슨 강의 비행기를 착수시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노약자부터 모두 탈출을 시켜서 1시간 만에 155명이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구조된 것은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시민들이 합력한 그런 덕택이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1월 달에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두 사람이 자꾸 비교가 됐습니다. 여기에 선장과 우리 배에 있던 선장이 저는 비교가 돼서 최후의 마지막까지 사람을 다 내려보내고 마감하고 돌아오는 선장과 자기 먼저 탈출한 선장이 너무가 비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공도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선장 같은 취사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책임감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그 마음이 뭉쳐져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장이 구출이 돼서도 마지막까지 155명이 다 구조되었는지를 끝없이 확인하는 그 모습을 영화 속에서 페레가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고 사망한 사람이 없이 끝까지 챙기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비의 마음이요, 공인의 마음이요, 또한 공도자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다면 아마 누구나 다 우리 상황에 처했던 그때 상황하고 이 상황을 보면은 너무 대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왜 공도자 숭배를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법어 봉독듯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공을 위해서 복을 지었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왜 대종사님께서 인류 평등에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사요의 공도제 숭배를 하셨을까?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산업화를 거쳐가면서 근대화를 가져가면서 전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가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지 않을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의식들이 형성이 되고 이런 의식들이 공도의 마음들이 선진국을 만들어가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대종사님께서 쇠초법의 지도라서 준비할 율법을 말씀하시고 지자본의를 말씀하시고 공도자 숭배를 말씀하신 것은 인류가 다 평등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녹아나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소개받고 이 영화는 기장을 영웅으로 만드는 영화일 거다, 그렇게 선입관념을 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체 영화는 비상착륙 사람 구한 것보다는 이 청문회 내용이 더 많거든요. 줄을 이루어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으면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도 하나도 희생되지 않고 다 살렸으니까 칭송 일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은 국가위원회에서 이 지금 비상대처를 한 것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이 절차를 밟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 단편적인 것들을 제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좀 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할 수도 있고, 이 기장의 잘못도 있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 청문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안전위원회에서는 설리 기장의 판단이 옳았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굉장히 묻고 검증을 하는데, 이 비상착수라고 하는 강에 내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기장의 어떤 잘못뿐만 아니라 다음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이제 교법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 교법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고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셨죠. 그리고 일당에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반주하라. 이것이 원불교의 기본의 교법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혜의 법문인데, 이 법문 말씀은 단순히 신앙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모든 시스템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것이 제도가 되고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는 지혜로운 어떤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리 기장은 처음에 그 엔진이 하나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한 자신이 잘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자 정말 내가 잘못했는가, 나 때문에 이 안전하게 공항으로 회항할 수 있는데 이런 비상 착륙을 했는가 하고 끊임없이 고뇌를 하게 됩니다. 청문회설상에서 이 청문회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0번을 해봐도 전부 안전하게 회항을 하게 됩니다. 이웃 옆에 공항을 가도 다 회항이 되게 나타나게 되죠.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다 해보고 했을 때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이 사건은,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예정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고, 승객이 155명이라는 승객이 있었고, 그래서 인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다. 지금 비상 착륙을 무사히 했는데 몇 번 연습을 했냐 그랬더니 시뮬레이션으로 완성하고 도착하는 데만 해도 17번을 연습을 해서 무사히 도착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5초를 시간을 주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전부 중간에 추락하는 상황이 듭니다. 과학적인 것을 제일 선호하는 미국 사람들이라서 아마 이런 조사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보면 웬만하면 인정을 하고 손을 들 텐데, 기장은 그 시뮬레이션의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히 짚고 그것을 제시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로서 지자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우리는 말하면 정신을 차려서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늘 이 사고를 끼고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산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신의 이 수양력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가. 우리 사회 수없이 많은 사고가 나는데 우리가 정신의 자주력이라고 하는 자력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교신했던 내용을 다 같이 청문회에서 듣고 또 왼쪽 엔진이 살아있었다는 것도 실제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고, 그래서 조사관들이 청문회장에서 이 기장의 선택과 능력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으로 끝을 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기장에게 칭송을 할 때 기장은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이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두가 기장을 비롯한 모든 승무원들과 구조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적을 만들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리 기장은 전투기 조종사 시절에 받았던 그 교육이 평생의 자기의 삶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수를 통해서 늘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행 중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소를 생활할 거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42년 동안 성실히 수행하면서 조종사의 실력을 쌓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것이 빛을 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닦았던 자신의 자력의 힘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공익의 마음이 바탕이 돼서 기적을 만들었고, 영화의 자막처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사람을 구원하는, 모두를 구제했던 것은 단 24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선장은 영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5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그 155를 사람에 대입해 보면은 그 속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155명과 관련된 아내와 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 형제, 그 155명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숫자가 바로 그 155명 속에 함축되고 있다. 이 선장의 마음속에 승객 155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까지를 다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은 참 대단한 이 기장이었고, 우리가 칭송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장입니다. 이런 그 마음, 어떤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훈습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도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제도 속에서 이것이 녹아났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요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요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영화 마지막에 더 감동스러운 것은 선장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에게 돌리는 모습이 바로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상은 수많은 공도자들에 의해서 더 안전해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도자는 이 세상의 샘물이 되고 또한 이 세상을 수호하는 길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더욱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공도자를 모신 곳에 참 낙원이 있고 공도자 모신 곳에 참 발전이 있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우리 삶의 주변에는 공도자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도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공도자를 숭배하고 그런 공도자를 존중하면서 사회가 더욱더 진급의 길로 가지 않을까,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종사님의 사유가 빨리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지게 된 영화입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모두 평화락한 낙원의 삶을 살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루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한 재해를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인류를 평화락한 세상으로 구원하고자 가르침을 주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평등 세상을 만드는 가르침으로 자령 영성과 지자 본의와 타자녀 교육과 공도자 숭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유가 이 세상의 가르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해서 온 인류가 다 광대무량한 낙원새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부터 사요의 가르침을 저희 삶으로 체화하여서 사요 실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마지막으로 묵상 보시겠습니다.